다만이나 더 시점입니다. 금요일의 장은 상당히 좋게 마무리를 해줬으나 다들 아시다시피 장 후에 무디스 미 신용 등급 강등 사태가 벌어지면서 당일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했고 시간 외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금요일의 상승은 전혀 이제 볼 필요가 없고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무디스의 미 신용 강등에 따른 향후 전망으로는 어제 영상으로 올려드린 무디스 신용 강등 주식시장은 쇼크로 이어질까?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입니다. 일단 단기적인 하락은 있을지언정 쇼크로 이어질 것 같진 않다라는 게 일단 영상의 핵심이고요. 금요일 장전에 제가 키움전사의 순매수 동향을 보니까 웬일로 키움전사들이 롱에 몰빵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빠르게 UDT방에서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숏사던 개미들이 항복선언 롱에 타기 시작한다. 진돗개 1호 발령.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진돗개 1호 발령은 최고 수위의 경고입니다.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진심이었다. 물론 금요일에 올랐지만 적어도 살 때는 아니었다. 그리고 금요일 장중에 약 12시가 넘어가는 시점에 멤버십 회원님들이 약간의 매수를 뭘 할까 고민하는 듯하여 장교 멤버십에 단타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무언가를 막 추매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매우 잘못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점 매수한 물량을 홀딩 또는 오히려 부분 매도 강조드렸고요. 부분 매도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매수 버튼을 막 누르고 있다면 그러한 매매 방법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단타는 제외. 멤버십을 해야 되는 이유죠. 변곡의 자리에 징후가 보인다고 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소한 돈을 잃지 않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며 혼자 주식을 하게 되면은 가끔씩 탐욕에 휩싸여서 잘못된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를 수가 있다. 그것을 조금 방지해드리고 실수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제 멤버십의 장점입니다. 언제나 주식의 변곡은 항상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며 헛소리하는 유튜버들과 제가 다른 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위켄 나스닥까지 체크할 필요는 없어요. 위켄 나스닥은 거래량이 아주 작은 거래소이기 때문에 위켄 나스닥대로 월요일장에 똑같이 반영되는 상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켄 나스닥이 너무 크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월요일장에 대부분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켄 나스닥 상황을 보면은 이때가 이제 금요일장의 정규장의 시간 외의 상황,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고 트럼프의 SNS질로 살짝 복귀를 해줬다가 다시 한번 이제 추가적으로 약간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켄 나스닥 상황이 월요일장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하면 시간 외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규장에서 나스닥이 마이너스 한 1% 정도 빠졌잖아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보합해서 마이너스 1% 정도 빠졌다. 그런데 위켄 나스닥은 현재 약한 마이너스 0.5% 정도 빠졌다. 그러면은 월요일장은 대략적으로 시작과 동시에 마이너스 1.5% 이상은 빠지면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 이상 빠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갭 하락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약간의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엄청난 쇼크로 이어질 것 같진 않다는 게 일단 제 의견이고요. 공포지수는 71.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에 익스트림 피어의 구간에 있었고 이제는 다시 익스트림 그리드로 가느냐 했더니 무디스의 신용 강등이 아주 절묘하게 터짐에 따라서 이 그리드에서 조금 더 머문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를 모은다면 익스트림 그리드로 갈 수 있겠죠. 단박에 익스트림 그리드로 가기에는 한 번의 산을 더 넘어야 된다. 풋앤콜옵션 계속적으로 강조드렸죠. 우리가 풋앤콜옵션이 0.70 이하에서는 단타 말고는 매집의 물량을 모을 때는 절대로 아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는 부분 매도를 해야 된다. 역시나 지금도 부분 매도를 해야 될 때는 맞아요. 계속적으로 강조드렸죠. 주식은 끝없이 오를 순 없고 끝없이 내릴 수도 없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미친 듯이 올라서 기분이 너무 좋을 때는 부분 매도는 하고 가야 된다. 하지만 이때도 엄청나게 내렸다가 급반등을 해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내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엄청나게 순간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약간의 반등을 해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횡보 마지막 피날레의 구간은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 약간의 희망 회로일 수도 있지만 저는 마지막 피날레의 구간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저는 약간의 부분 매도를 실행했죠. 멤버십 회원 여러분 약간의 부분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피날레 구간을 좀 기다려보고 있다. 키움전사의 주간 동향을 보면은 키움전사의 일간 순매수에서 종목들은 수시로 바뀌어요. 굉장히 수시로 바뀐다. 시간대별로 바뀐다. 그래서 키움전사의 순매수 동향을 볼 때는 일간과 주간을 좀 같이 봐야 된다. 현재 나스닥이 시간 외에서 큰 폭으로 내렸기 때문에 일단 16일의 일간 순매수는 큰 의미가 없어졌고요. 우리가 주간 순매수를 봐야 되는데 주간 순매수에서 계속적으로 TMF, 속스 S, SQQQ 개미들은 숏에 몰빵을 하고 있었다. 다음 주에 월요일에 조정이 세게 와도 키움전사의 속스 S와 SQQQ는 양전이 아니다. 금일 종가에 산 사람들만 양전이겠죠. 대부분의 숏을 들고 있는 키움전사들은 월요일에 숏이 올라도 여전히 계좌는 큰 마이너스다. 월가의 세력이 숏을 들고 있는 키움전사들을 다 살려줄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살려줬다가 키움전사가 숏에 추가적으로 물을 타고 그 숏을 들고 있는 계좌가 양전이 될 때쯤 다시 한번 롱을 올리면서 숏을 절망으로 한 번 더 빠뜨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숏을 들고 있는 개미들이 포기할 때 그때 증시에 큰 조정이 오면서 다시 숏을 박멸시킬 것이다. 한마디로 다음 주 주초에 증시에 큰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주가는 반등을 할 것이고 숏은 추가적으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어닝 발표는 별다른 기업은 없어요. 그나마 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종목들을 체크를 해드렸고요. 팔로알토, 스노우플레이크, 아날로그 디바이스. 다음 주 주요일정입니다. 월요일에는 무디스 신용 등급 강등 후 첫 거래일 또 다른 역사가 될 것이고요. 유럽의 CPI 그리고 화요일에 구글 I.O.가 있습니다. 구글의 개발자 컨퍼런스죠. 구글의 제미나이 2.5% 프리뷰. 최근 개봉한 영화가 있죠. 바둑둔 그 영화. 예전에 그 이세돌님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있었잖아요. 그 알파고가 구글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알파고는 현재 약간의 좀 무쓸모가 되었고 그 후속작이 제미나이입니다. 제미나이 AI. 그 제미나이 AI의 신작 2.5% 프리뷰가 있습니다. 구글이 이 컨퍼런스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행사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별다른 이슈는 없고요. 목요일에 미국 S&P 글로벌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수, 금요일에는 미국 신규 주택 판매 건축 승인 건수. 다음 주에는 결론적으로는 크게 중요한 일정은 없으나 문제는 증시가 너무 고점을 찍고 조정의 재료가 터졌기 때문에 주요 일정보다는 증시가 이 조정의 시작에서 어디에서 지지받느냐, 그것이 좀 중요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나스닥 1배 지수 QQQ 차트 주봉으로는 주봉상으로만 보면은 상당히 좋은 주간이었어요. 저번 주에는. 그리고 고점 대비 이제는 마이너스 3.70%, 거의 이제 전고점에 도달한 것이죠. 그리고 이평선은 약간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다. 주봉이 돌아간다. 일봉이 돌아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것은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일봉은 언제든지 속일 수 있으나 주봉이 돌아갔다는 것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 향후 나스닥이 조정이 와서 돌아가고 있는 주봉의 이평선까지 충분히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도 나스닥은 돌아간 거예요. 길게 보고 너무 일일 이슈에 하루 등락폭에 심각하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단타를 쳐야 되는데 여러분 단타를 잘 치지 못하시잖아요. 단타는 일부 비중으로 그리고 저점에서 잡은 물량들은 조금 길게 그래야 좀 주식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다. 18년, 19년 미중 관세 전쟁에서 주봉을 보면은 관세 전쟁이 약간 누그러진 다음에 굉장히 좀 상승을 하고 있죠. 어쩌면 지금 25년의 나스닥 현재 상황이 한 이쯤이 되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큰 폭의 좀 조정이 왔었죠. 이게 이제 25년의 다음 주에 주봉이 될 수가 있겠다. 조정이 왔지만 이미 추세가 돌아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18년, 19년에. 그리고 이제는 모두가 수익권이 됐을 때 미국 주식은 신이다. 너는 왜 주식을 안 하고 적금이나 하냐? 왜 국장을 하느냐? 이런 자만 섞인 목소리가 들려올 때 그때 이제 다시 큰 폭의 조정. 전 개인적으로 18년, 19년 패턴이 지금 25년 패턴과 동일한 이슈이고 동일한 트럼프고 조정폭도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25년에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의 맥락은 뭐 이런 식으로 좀 25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 보고 있어요. 좀 길게 보시면은 마음의 안정이 조금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가 이제 진짜 갈 때까지 가고 이제 다시 한번 다음 주에는 상승이 오겠죠. 그러나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이 좀 저항을 받을 수 있게끔 하지 않을까. US100 나스닥 지수입니다. 일단은 다음 주 초에 조정이 오는 거는 뭐 확실한데 어디서 지지를 받겠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란색이 200일선, 나스닥이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이 바로 파란색 200일선입니다. 현재 나스닥이 200일선과의 간격은 약 한 마이너스 5, 6% 정도 보이고 있는데 단번에 내릴 것 같지는 않는다. 모두가 매수를 하려고 기관조차도 째려보고 있는 선. 그렇기 때문에 월가의 세력은 한 방에 200일선까지 내려박지는 않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지지선은 121선. 121선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선입니다. 초록색 121선까지 점차적으로 좀 내릴 수도 있겠다는 마음가짐은 필요하다. 그 121선은 마이너스 한 3.5% 정도. 월요일에 3.5% 내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음 주에 지지선이 마이너스 한 3.5% 정도의 나스닥 지수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스닥의 추세선 빨간색 상단 빨간색 하단 추세선에 걸리는 지점이 200일선이 아니라 121선 라인이다. 마이너스 3.5%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열어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추세선 하단을 지지받는다고 하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 이상으로 내리게 되면은 이 상승 현재의 상승 추세가 깨진다는 얘기니까 그때는 조금 심각해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정은 마이너스 3%대에서는 좀 멈춰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개별주의 차트는 이미 금요일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시간 외에서 추가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테슬라만 한번 보고 가시도록 하시죠. 테슬라도 현재 4시간 봉으로 보면 금요일 시간 외에서 한 340달러까지 하락을 하면서 내렸었잖아요. 이제 지지선은 어디에 있느냐? 상승 추세 검정색 선과 상승 추세 하단선 검정색 선의 하단 캔들이 맞물리는 지점 326달러 정도의 지지선이 있다. 현재 시간 외의 하락을 제외하고 마이너스 한 4% 정도, 테슬라는 마이너스 한 4% 정도까지는 지지선으로 열어둬야 된다. 물론 한 방에 내린다기보다도 약간의 좀 파동을 그리면서 내리지 않겠느냐. 여기만 지지받는다면 한 320달러 중반대만 지지받는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은 있는 거예요. 금요일 장중에 멤버십 회원님들께 말씀드렸었죠. TSLL이나 TSLT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조정이 왔을 시 레버리지의 괴리율 때문에 큰 폭으로 조정을 맞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익절하실 분은 익절하라. 하지만 굉장히 좀 낮은 구간에서 2배 레버리지를 잡으신 분들은 부분 익절 또는 주가를 잘 확인하지 않는 무덤덤한 분들은 그냥 홀딩을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왜냐? 테슬라의 6월달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6월달 호재는 뭐죠? 로보택시. 로보택시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료가 남아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 전에 다시 한번 이러한 슬픔의 구간으로 급락하는 일은 없다. 약간의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테슬라가 단기 고점에 왔기 때문에 평단이 간당간당하신 분들은 익절을 하는 게 맞으나 낮은 가격에서 잡으신 분들은 부분 매도는 하되 올 매도는 하지 마라. 올 매도를 하게 되면은 근본 조정에서 다시 한번 그 물량을 재매수를 할 수가 없다. 왜냐? 심리적으로 쫄리기 때문에. 제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도 분할 매수, 매도도 분할 매도기 때문에 절대로 한방 매도, 한방 매수는 하지 않아요. 그 습관은 자신이 주가를 100% 맞출 수 있다는 교만, 오만한 자세다. 주가는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부분 매도, 부분 매수를 해야 한다. 숏의 보조 지표는 생략하고 숏의 호가창을 한번 보겠습니다. 숏이 장 막판 시간 내에서 엄청나게 미친 반등을 해줬죠. 숏을 매수하기에는 약간 늦었다. 왜냐? 우리가 이제 월요일에 주간장에서는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프리장에서 해야 되는데 프리장에서는 이미 숏이 이것보다 더 크게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숏을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오히려 롱이 반등을 하면은 숏을 단타로 조금 더 낮게 잡는 트레이딩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인의 공부수는 74 USDT 테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파란색 지지선 이제는 이제 저항이 돼버린 거죠. 테더의 파란색 저항선을 뚫게 되면은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막 뚫게 되면은 굉장히 좀 코인에게는 아픔의 시간이 올 것이다. 하지만 뚫을지 안 뚫을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테더의 저항선에 위치하게 된다고 하면은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코인을 단기 매매해 볼 수 있겠다. 테더가 이 파란색 선을 명확하게 뚫어주지 않는 한 코인의 시즌은 끝난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 주말간에 좀 잘 버티겨주고 있는데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도 지지선에 버팅기고 있다. 월요일에 나스닥 개장과 동시에 나스닥이 큰 폭으로 예상치 못하게 내린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의 중기 추세가 아니라 단기 급등의 추세는 깨질 수가 있다. 그리고 21선 저항까지는 열어두셔야 된다. 현재는 잘 버티고 있네요. 게더리움도 상당히 좀 나름대로는 잘 버티고 있다. 나름대로는 장대 양봉의 중간선 부분에서 버티고 있다. 게더리움을 들어 올린 이 세력이 아직 나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장대 양봉의 중간선을 지키고 있는 것은 한번 털까? 다시 한번 올릴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게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지선 121선, 21선 이 간격이 좀 너무 크다. 만약에 게더리움이 상당히 크게 조정을 준다. 그러면은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셔도 될 수 있는 찬스다. 현재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관망을 해야 되다. 게더리움 그래도 많이 잘 버티고 있네요. 생각보다. 더 시저스 멤버십의 은흥정인님 새롭게 후원 감사드리고요. 중장기 투자란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저는 주식에 하루하루 등락을 맞추는 유튜버가 아니에요. 하루하루 등락을 맞추는 유튜버들 굉장히 많잖아요. 하루 맞췄다고 굉장히 또 의흐되는 사람들, 그런 유튜버들은 가짜예요. 하루하루 등락을 맞추려고 한다는 게 굉장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주식은 추세와 등락폭을 맞추는 게 아니라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이 추세가 상승의 추세냐 아니면 하락의 추세냐, 추세와 방향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상승의 추세라면 계속적으로 내려도 지지받고 오르고 내려도 지지받고 오르고 이게 상승의 추세고, 하락의 추세는 올라도 저항받고 내리고 올라도 저항받고 내리고, 이게 주식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상승의 추세에서 이제 하락의 추세로 틀 때 이 변곡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 멤버십은 그걸 알려드리는 멤버십입니다. 더불어서 제 매수 매도 포인트도 말씀드리고요. 제가 유튜브를 23년 8월에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후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 한 번도 방향 자체를 반대로 예상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방향은 맞게 예상했다. 최근 들어서 이 주식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제 유튜브를 봐달라는 게 아니라 유튜버를 선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은 하루하루 등락폭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고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유튜버들, 그런 유튜버들은 계속적으로 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하루하루 등락폭에 연연하는 유튜버들은 해째 그래째를 너무 많이 하거나 너무 하루하루 등락폭에 연연하는 유튜버들, 가격을 정확하게 얘기해서 한 5번 얘기해서 뭐 한두 번 맞출 수도 있겠죠. 그것에 너무 의미를 부여해서 해째 그래째 하는 유튜버들은 거르시면 됩니다. 주식은 방향을 맞춰야 된다. 그 방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멤버십은 장교 멤버십, 그리고 주식을 매매하면은 굉장히 좀 지루한 감은 있어요. 그때마다 약간의 단타도 하면서 소소한 수익을 쌓는 멤버십이 UDT 멤버십입니다. UDT 멤버십은 장교 멤버십 플러스 단기 매매도 하고 있고요. 성향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처는 설명을 듣는다고 낫지 않으며 시간이 걸려야 아물고 새살이 돋는다. 류시와 새는 날아가면서 뒤는 돌아보지 않는다. 일단은 악재는 터졌고 되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거는 대응이다. 시간이 좀 걸려야 아물고 새살이 돋는다. 다음 주도 적절한 대응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시자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